네. 그리고 이제 특별 사면 대상으로 그 이명박이 사면 복권된다는 소식 다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이란 중형을 선고받은 지 2년 만에 사면이 확정돼 버리면 15년의 형기가 완전 면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자를 풀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저 김경수 지사는 복권은 또 안 시켜준대. 그러면 이제 선거 못 나오게. 2028년 5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근데 그러면서 괜찮아요. 어차피 괜찮아요. 대통령 바뀌면 또 대통령 이재명 사면할 수 있거든. 대통령님이 복권시켜 줄 거예요. 대통령 네. 바뀌면 사면 되거든. 뭐 그거 상관없는데 근데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비교만 해봐도 지금 이명박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명박 관련해가지고 자기네 식구들 예전에 어디야 MB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사람들 9명. 이명박, 원세훈, 최경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김기춘, 조윤선, 우병우인데 다 이 나오는 주요 거죠. 사면 대상자 이제 9명의 형량을 합하면 50년 6개월이나 됩니다. 이걸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면. 근데 네. 민주당 인사는 다 합쳐봤자 5년 뭐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사실 사면이 그런 거잖아요. 아니 정치적으로 막 싸워가지고 막 고소 고발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깜빡이 갔어. 그러면은 그럼 뭐 연말인데 예전에 싸운 거는 좀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취하도 했고 했는데 그 끝까지 가면은 막 형이 집행이 되잖아요. 네. 거기에 그럼 다 같이 이렇게 그냥 이번에는 화해합시다 요런 느낌의 사면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너희 편은 모르겠고 우리 편 다 나오세요. 우리 편 다 나와. 범죄자 내가 집어넣었지만 윤석열 자기가 집어넣었지만 결자 해지. 내가 집어넣었으니. 그 무식한 새끼는 결자 해지라는 말을 모르죠, 모르죠. 모를 거야. 네. 어쨌든 내가 쳐넣었는데 내가 풀어줄게. 어. 나와. 나 좀 멋있지 않냐? 내가 쳐넣은 사람들 내가 다 풀어줘. 야, 나 좀 멋있지 않냐? 근데 그거는 멋있는 걸 떠나서 자기가 쌓은 커리어를 자기가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잘못했어 하는 거 아닌가요? 지유야, 그건 상식적인 사람만 아는 거야. 자꾸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무식한 애는 그런 거 몰라. 정말. 네. 예전에 진짜 어떤 영화에서 맨날 보스가 세상 쪼잔한 보스가 맨날 뭐만 하면 나 좀 멋있지 않냐 뭐 이런 데서 스스로. 한 대 좀 자아도취. 한 대 확 쥐어받고 싶던데 진짜. 그 뭐 자세한 걸 한번 볼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챙겨서 5년 확정된 최경환, 그다음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한 남재준 5년, 이병기 3년, 이병호 3년 6개월, 뭐 그다음에 이게 다 국정원장이고요. 네. 보수단체만 골라서 지원하라고 지시한 김기춘 1년, 조윤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우병우 1년, 이거 불법 사찰했는데 1년이야. 네. 다 사면이야, 이 사람들. 다 사면이고, 네. 이명박이 10몇 년? 17년. 17년. 하하, 참. 원세훈도 뭐 14년 2개월. 원세훈 있구나. 네. 이렇게 다 합하면 50년 6개월에 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뇌물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뭐 횡령 8월에 집행유예 2년,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입법로비 징역 1년, 이것도 억울하게 들어간 건데. 가운태 전 광주시장 사전 선거운동 1년, 집행유예 2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특히 지금 이명박에 대한 사면은 국민 여론이 별로 좋지도 않아요. 반대하는 당연하지. 의견이 50%가 넘거든요. 훨씬 많지. 근데 그리고- 상관 안 한다는 거야. 눈치도 안 국민 눈치도 안 봐요. 예. 근데 만약에 사면이 되면 벌금 130억 원 중에 미납된 금액은 아예 면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받는 거죠. 근데 네. 경정권이 국민 눈치 안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그 눈치를 안 봐도 아무런 비난이나 비판을 안 받아도 되게끔 만들어주는 언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권 때 또는 민주당 까듯이 그 정도 수준만 돼도
아유, 봉이 그러면은- 과연 국민 눈치를 안 볼까요? 그러면 벌써 탄핵됐어요. 당연하죠. 아니, 대통령 못 되고 감옥 갔어, 둘 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못 되고 감옥 갔어. 아니 왜 국민 눈치를 안 봐요? 왜 국민 무서운 줄 몰라요? 왜냐고요? 언론이 나머지 뒤처리를 다 해주거든요. 눈치 안 받, 일을 다 만들어. 일 다 쳐놔. 그러면, "헉! 아니, 저렇게 사고를 쳐놓으면 어떡해. 이제 죽었네? 아니죠. 쫓아다니면서 똥꼬를 핥아주는 언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언론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이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문제인 신기한 거죠. 게 조선일보가 쓰면 또 다른 언론 따라 쓴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해. 그래서 저는 왜? 내년 1월 1일자로 브라질에 네. 룰라 대통령이 이제 본인의 3기를 시작해요. 네. 이 대통령. 근데 위기의 민주주의에 보면은 룰라 대통령이 정말 통탄을 하면서 본인이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맞아요. 엄청나게 네.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대가 돼요. 어떻게 과연 언론을 때려잡나. 잡을 것인가. 왜냐하면 룰라 대통령의 최근 행보가 예전하고 살짝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스탠스가요. 이게 처음에 룰라 대통령이 정권을 이게 또 얘기가 이쪽으로 튀네. 하세요? 예, 그래도 뭐 예, 국제정치 평론가가 있는 방송이니까 뭔가 좀 달라야 되지 그럼요. 않겠습니까? 예, 자 룰라 대통령이 처음에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워낙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이제 좌파고 좀 약간 극단적이고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들 입장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는. 그러나 룰라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 해서 브라질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론 굉장히 강한 스탠스였지만 본인이 강한 스탠스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봤자 2번 다 떨어졌거든요. 안 된다. 네. 그래서 사실은 중도 쪽하고 손을 잡아서 약간 온건 쪽으로 바뀐 다음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룰라 대통령이 이제 재선까지 해서 그러니까 10년간 브라질을 다스리는 동안 솔직히 좌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족하죠. 많이 너무- 했지만 그래도 부족해. 너무 오른쪽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라는 불만이 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대통령이 못 돼요. 왜? 우리나라 상황을 보시면 똑같아요.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그 언론이 얘기하는 대로만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좌파가 잡으면 나라가 망해요. 공산화돼요. 이런. 말갱이들이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브라질도 똑같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진짜 좌파들이 봤을 때는 룰라 대통령은 변절자예요. 그러나 적어도 보우소나루라는 대놓고 진짜 못돼 처먹은 극우주의자가 대통령이 됐을 때보다는 차라리 낫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국민들이 룰라를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투쟁가의 삶과 길과 정치인의 삶은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쟁가로 할 때는 온갖 극단적인 얘기, 강경한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정치인이 일단 딱 되고 나면은 그렇게만 하면은 다수로부터 선택받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오는데 룰라 대통령이 이제 당선인 시절에 걱정됐던 부분이 뭐냐면 보우소나루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승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브라질 선거법원이 확실하게 이건 룰라 당선이라고 한 다음에 보우소나루는 아직까지도 그거를 제가 패배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였어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폭력 시위를 그 선거 다음 날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고속도로 봉쇄하고 바리케이트 치고 자기네들끼리 정말. 그리고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을 하는 5년간 무슨 상황이 벌어졌냐면 총기류가 2배 이상 풀렸어요. 보우소나루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입 밖에 낸 얘기가 그거였어요. 총기류로 규제 완화하겠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기류가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혹시 룰라 대통령 신상에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약간 무섭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아직도 굉장히 중남미 정치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룰라 대통령의 스탠스가 달라졌다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룰라 대통령이 일단 당선인의 신분으로 이집트에서 열린 기후변화 협약 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사실
약간 그 부분도 저는 거길 왜 갔을까? 그리고 두 번째, 얼마 전에 미국 가서 바이든을 만났어요. 당선인 신분인데. 네.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페루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나머지 핑크타이드 물결이 일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에서 다 페루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근데 거기에 룰라 대통령이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 언론은 그걸 핵심으로 쓰는 거예요. 룰라는 찬성을 안 한다. 왜? 미국이 페루 대통령 탄핵을 이끈 배후 세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룰라 대통령과 미국 사이에 지금 뭔가 모종의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사실은. 근데 이제 룰라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 나름대로 본인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건 룰라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해낼 것인지. 그래서 3기는 이전에 그 10년하고는 어떤 모습으로 달라질 건지 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브라질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또 그걸 보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당연하죠. 네. 네. 하던 당연하죠. 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볼 때 룰라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을 많이 보고 배운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럴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사실은 많은 국가들에게 롤모델화 됐어요. 그러니까 소위 개발도상국, 힘이 싱가포르도 없는. 그렇잖아. 싱가포르도 그렇고. 맞아요. 우리나라 그동안 강대국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 중소국가들 입장에서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야. 오히려 내가 중재자가 될 수 있고 내고를 할 수 있어. 협상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웅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면 저걸로 가능해. 라는 네. 그런 모습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룰라 대통령의 이 3기 대통령 임기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미를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미국과 남미의 요 중재자로 부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진지님, 우린 언론개혁 될까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발작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왜 유시민 작가님께서 그런 글 쓰셨잖아요. 우리나라 언론은 90%가 친윤석열, 네. 친국민의힘이다. 그러니까 아예 제가 봐도 저는 90% 아니라고 생각, 95%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동의해요. 솔직히 진보라고 분류되는 쪽도 저는 못 믿겠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왜 못 믿겠냐면 그 바닥으로 들어가면 묘한 기자들 사이에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 조선일보 안에 친민주당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기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마 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선일보에 없어야 하지만 있지 않을까. 있다고? 네. 있어요.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똑같은. 제가 그래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거짓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희 단톡방 안에 네. 기자분들이 꽤 계신데 네. 소위 채널 A 조중동 있는데 다 친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이 단톡방에 있대요. 어머 세상에. 그래서 내가 뭐라고요? 조중동의 채널 A의 MBN에 친민주당 본인이 스스로 친민주당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친민주당 아니고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그랬더니 아니래. 진짜 친민주당이래. 그래서 스파입니다. 있을 수 없다. 제가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네. 그들이 쓰는 언어들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반성적 작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말들에 너무 푹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 자체가 프레임이잖아요. 그거 쓰면 안 되죠.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기자들은 그걸 왜 쓰면 안 되는지에 대한 반성적 작용이 없어요. 네. 왜? 모든 언론이 그렇게 쓰니까. 그래서 저는 네. 딴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만의 그 카르텔,
그들만의 그 세계가 계속 끊임없이 균열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계속 왜 단어를 그딴 식으로 쓰냐. 우리도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친 듯이 계속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재명 대표 확인된 의혹 뭐가 있습니까? 혐의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없어요. 아무도 대답 못해요. 증거가 왜 없는데. 자꾸 사법 리스크라고 합니까?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고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작가들이 질문지는 계속 사법 리스크라고 써요. 아, 근데 이유가 뭐냐면 네. 언론이 계속 그 단어를 쓰기 때문이에요. 조선일보가 쓰고 그 네이버나 다음이 메인에 올려놓고 그럼 사람들이 다 그거 보고 아 사법 리스크 이렇게 되거든요. 뉴스 앵커들도 그 말을 계속 다 쓰니까 써요. 또 예전에도 일부러 써. 검수완박도 계속 사용했잖아요.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권이 바뀌면은 물론 법적으로도 이것들을 어떻게 휘어잡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지만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기자들을 향해서 그 단어 자체 쓰지 마. 네 그 단어가 잘못된 거야 라는 식으로 계속 지적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쓰는 그 댓글들 기자들 안 봅니다. 안 안 보지. 본다고요? 예. 눈치도 안 봐요? 예, 전혀 안 보지. 전혀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은 댓글 왜 봐? 예. 욕밖에 없는데. 조선일보 노조위원장인 박국희 그 유명한 박국희 기자가 네. 이제 노보를 굉장히 조선일보 사측에 유리하게 썼어요. 그랬더니 막 노조원들이 이건 너무 사측에 유리한 기사 아니야 노보인데 라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박국희 노조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자들이 네이버 기사에 달린 댓글을 신경 쓰지 않듯 저 역시도 우리 노조원들이 직원들이 뭐라고 하든 그 블라인드 앱에 들어가본 적도 없고 신경 안 쓴다. 아, 참. 같이 죽자는 거지. 예. 네 맘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기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되게 웃겨. 저 열받아가지고 씨발 듣고 있다가 제가 이제 앞서서 기자들이 평론을 하잖아요. 지들 남들 나가면 막 한데 저 새끼가 저런 단어를 쓰다니 저 쓰레기 새끼 이러고 혼자서 막 욕하고 있는데 나와가지고는 저한테 자기는 친민주당이래. 나는 정말 괴함을 해요. 네가 친민주당인데 어떻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란 말을 쓸 수가 있어? 네가 친민주당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성남 FC와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의혹이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 근데 그들은 그 반성 자격이 없어요. 왜? 이 바닥에서는 그렇게 쓰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적해줄 사람도 많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절망적이긴 하네요. 많이 절망적이죠. 그래서 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속 그런 거를 지적할 정도의 능력이 돼야 돼요.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돼요. 맞죠. 예,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네. 니들 알아서 바뀌세요. 안 바뀌어요. 예. 아니 네, 지금 정권이 지금 더 탐사하는 꼴을 보세요. 안 기자 집 바뀌어요? 앞에 가가지고 막 아니 기자를 세상에 우리도 정권 바뀌면 그렇게 해 그러면 니들도 했잖아. 다 해. 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것들이 만들어 놓은 거 조선일보 다 쳐 들어가. 당연 바로 없애면 안 돼요. 압수수색해 문 따. 당연하죠. 절단기 가지고 갈 거예요. 예. 아니 왜 니들이 먼저 했으니까 같이 하는 거야. 원래 야구에서도 한 사람이 몸이 맞잖아요. 공수 바뀌면 다른 타자 맞아야 돼. 자기는 아무 상관없지만 한 대 맞아야 된다고. 새끼들. 근데 우리는 맨날 맞기만 하고 상대 타석 들어오면 우리는 직구만 던져줬어. 같이 때려야 되면 그래야 안 해요. 실수든 그게 아니든 그래야 조심한다고. 이거 해줘야 돼. 네, 제발 강한 민주당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우리가 네. 지난 5년간 지금 여러분도 막 관련해가지고 글을 쓰고 계신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저는 이 소위 깨시민들의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의식 자체가 갑자기 확 뛴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 문재인 이전까지는 우리는 그냥 민주당만 되면 돼. 그냥 무조건 민주당. 네. 딱 거기서 멈춰 있었어요, 우리는. 그랬죠. 근데 그까지는 안 돼. 우리가 힘 모아서 대통령 만들고 민주당한테 힘 실어주면 돼! 이랬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그게 아니었어. 우리 내부의 적폐 세력들이 끈끈한 카르텔들을 우리가 같이 쳐부셔야 돼. 그리고 검찰, 언론 저것들 인간 아니니까 저것들은 갈아엎어야 돼. 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난 5년간 우리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